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시장실에 CCTV를 놔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모든 걸 투명하게 국무회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꼭 하나 칭찬하고 싶은 게 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후보 시절에는 자기가 국무위원들 중심으로 국정을 끌고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일단 되고 나면 네. 전부 비서관, 수석 비서관들 아, 자기 비서관들 데리고 일을 다 해버려요. 그러면 국무위원들은 껍데기가 되고 장관은 껍데기가 됩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봤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장관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수석들하고 소통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수보회의라고 그랬잖아요. 수보회의, 수석보좌관회의. 네. 제가 노영민 선배나 이쪽 다 보면 왜 대통령께서 수보회의를 생중계하고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수석들을 보고 다 장관은 껍데기로 만들어서 장관이 그 부처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공식 조직 껍데기가 되고 다 수석들, 비서관, 보좌관들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김부겸 장관, 김영춘 장관한테 이야기 들어봤더니 한 번도 대통령 독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다 수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면서 국무회의 중심으로 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옛날로 말하면 의정부, 조선 왕 때 말하면 의정부 그 내각에서 국정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환관 내시들이 하는 거잖아요. 환관 내시들과 국정을 운영하면 국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렇죠. 앉혀놓고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앉혀놓고 네. 국정을 끌어가야지. 그래서 네.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하고 있다. 이 당정대가 똘똘 뭉쳐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조셉윤 이 대사 대리,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만나셨는데 오랜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네, 이분이 원래 정치 참사관으로 있었어요. 우리 여기 우리 주한 미국 대사관에 그때부터 알았죠. 아주 좋은 분이고 원래 우리 한국 서울 출생인데 네. 아버지가 WHO 보건기 의사예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로 갔다가 이제 미국서 한 30년 넘게 외교관 생활을 하셨는데, 네.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그 보좌역도 했어요. 그래서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에 대한 애정과 조예가 깊은 분입니다. 네. 여러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 근데 이분은 지금 바이든 정부 때 대리로 임명된 분이어서 아직 트럼프 정부의 미국 대사가 아직 임명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뭐 모기약인가 모스탄인가 지가 나온다고 헛소리를 하고 다녔고 그다음에 고든창이라는 사람은 이 장수성 출신 그 중국인입니다. 아버지가 미국인 사이에 태어난 분인데 이분도 아주 보수적인 분이죠. 네. 고든창 지금도 막 문재인 간첩이라고 떠드는 양반이고 그다음에 스틸박이라고 미셸 스틸박이라는 그 연방 하원의원 2번 하신 이번엔 떨어졌죠. 근데 이 세 분이 거론이 됐는데 아마 세 분 다 아닌 것 같고 새로 오신 분에 대한 이야기나 앞으로 이제 북미 관계가 트럼프 정부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네. 조셉 윤 대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쉽지가 않는 거고. 쉽지 않겠죠. 정권이 교체가 된 상황이니까. 근데 워낙 이분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과의 이제 관계, 특히 지금 관세 협상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한 미국 대사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고 또 이걸 어떻게 좀 잘 풀어 나갈 수 있을까 네. 좀 궁금하기도 한데 대표님께서 좀 역할도 하셔야겠네요. 네, 뭐 저는 어디가 있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고 그다음에 앤드류 김이라고 네. 마이크 폼페이오 그 오른팔 네. 있었잖아요. 그 김정은 만나러 갈 때 같이 가고 저하고 이제 친한 사이여서 예. 최근에 만나 여러 가지 좀 그 뒷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하노이 회담 뒷이야기나 참 그때 정말 안타까운 2%가 부족했다는데 정말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때 네.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트럼프 또 김정은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습니다. 뭐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 책을 번역한 이유도 네. 이 책 보입니까? 네. 책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털시 게보드 네. 미 연방 이미지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예. 사선 의원이 미국 민주당을 떠난 겁니다. 미국 민주당을 떠나며 우리나라 민주당이 아니라 예. 트럼프 대통령을 지난 대선 때 지지해서 그 이제 대가로 DNI 네. 미국 정보국장이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양반 책을 내가 번역한 이유가 감옥에서 이걸 번역했는데 네.
이걸 보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뭔가 좀 접점이 나오겠다 싶어서 이걸 번역해 본 겁니다. 예,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책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책을 좀 읽어보면 미국을 더 이제 이해할 수도 있고 북미 간의 관계 이런 것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해법이 좀 보일 것이다. 이번에 찰리 커크 그 젊은 친구가 이번에 죽었잖아요. 유타에서 너무 애도를 표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주 네. 똑똑한 친구인데,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또 반대로 이번 6월달에는 미네소타에서 그 주 의원 부부가 총에 맞아 돌아가셨잖아요. 멜리사 하트맨하고 마크인가 그 부부가 다 총을 맞아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극단에 이게 미국이 좀 내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트럼프 정부가 예, 어느 한쪽에 서서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는 이런 것을 대통령이 풀어야 돼요. 너무 미국 대통령이 한쪽에 마가 편에만 서서 민주당 쪽 사람들을 전부 적으로 규정해 싸우면 저는 미국이 정말 저러다가 내전 상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요. 이 미국의 움직임도 저희가 보면서 이번에 이제 유엔 총회에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뭐 만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회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 네. 또 보니까 뭐 중국 다이빙 네. 주한 중국 대사도 만나셨고 일본의 미즈시마 코이치 네. 주한 일본 대사도 만나셨고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도 만나셨고 4강 대사들을 다 만나셨습니다. 예, 만나셔서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만난 이후에 저는 다이빙 대사하고는 이제 에이펙 총회 때 시진핑 주석이 오면은 어떻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명동의 그 혐중 시위에 대한 통제도 말씀드린 것도 잘한 것 같고요. 뭔가 좀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근데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지도자들은 이 자기가 방문했을 때 방문국에서 막 데모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하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가시더라도 거기서도 막 반대 데모한 건 우리는 의뢰 그럴 것이다 하는데 네. 상당히 중국은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할 거, 불가피하게 필요하고 특히 지노비에프 대사하고는 네, 주한 러시아 대사. 우리가 지금 미국 눈치를 보느라고 러시아 관계를 지금 소홀히 하고 있잖아요. 이번 러시아 특사도 임명 안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에이펙 총회 때 푸틴이 안 오더라도 러시아 정부 대표단이 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 때 이재명 대통령이 러시아 대표단한테 따뜻하게 해주고 해서 뭔가 복원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9월 3일 전승절 행사 때 네. 그 푸틴이 우원식 의장하고 인사하면서 오늘 김정은과 만났는데 뭐 전화만 있냐 물어봤잖아요. 그게 고마운 일이잖아. 그것은 뭔가 자기가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건데 그 기회를 너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함의를. 그래서 저는 마치 이 중국과 미국이 71년도에 막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핑퐁 얘기도 하고 막 하면서 뭔가 이걸 따지고 있을 때 파키스탄 대통령이 중간 역할을 했거든요. 주울레 모 대통령의 메시지를 닉슨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기신자하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푸틴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걸 활용해야 되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현대차 제가 20만 대 공장이 상피터스버그에 있거든요. 그거를 $100에 팔았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부품 조달이 안 돼요. 경제 제재로 인해서. 근데 그 $100에 판 게 그 바이백 옵션을 가지고 팔았는데 그게 올해 말에 끝나요. 그럼 이게 연장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공장이 다 $100에 날라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부탁으로 갔어요. 지노비 대사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예, 같이 뭐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러시아나 그렇죠. 중국이나. 근데 이제 일본도 여기서 우리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중요할 것은 우리나라 언론의 북중러 삼각 동맹이 모여가지고 신냉전으로 들어갔다고 호들갑을 떨잖아요. 국민의힘이나 우리 보수 언론이. 근데 지노비에프 대사가 이것은 완전히 서방 언론의 프레임이다. 우린 절대 북중러 군사동맹 안 한다. 중국도 그러고 러시아도 그러고 북한도 안 합니다. 그래서 북중러 정상이 천안문에서 9월 3일 행사 때 같이 서기만 한 것이지 3자 회담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tum만 나면 한미일 뭐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북중러는 한 번도 3자가 모인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한미일처럼 그게 군사동맹 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 호들갑을 떨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시킨 것을 합리화하려고 우리를 이용하느냐. 우리는 한국과 잘 지내고 싶다, 러시아는.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북한과의 관계는 뭐냐. 오히려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맺어짐으로써 북한이 좀 더 안심을 하게 되고 자신감을 얻어서 이번에 윤석열의 그러한 북의 도발 요구에 침착하게 대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다. 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북한이 우리 입장이다. 우리는 한미 동맹도 없고 미군이 한국에도 없어. 그런데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러시아, 중국 군대가 북한에 주둔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큰 안보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불안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역지사지로 해보면 북한에는 러시아, 중국도 없고 군사동맹도 없는데 처음으로 이제 러시아와 이번에 군사동맹 유사한 협력 관계가 만들어짐으로써 네. 안보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해석을 이게 하면. 즉자적 대응을 하지 않고 여유 있게 윤석열의 그런 도발 행위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다행이었습니까? 만약 그때 도발을 네. 했다 북한이. 아유, 그럼 그러면 완전히 비상사태. 윤석열이 이제 비상계엄을 합리화하면서 완전히 제2의 북풍 공작으로 그냥 예. 난리가 났겠죠. 노상원 수첩대로 또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대응, 예. 그 합리적인 대응이 아하. 침착한 대응이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니까 그때 푸틴이 뭐라 그랬냐? 이것으로서 12.3 내란 사태를 통해서 한반도의 불안 요인이 누구인지가 명백히 밝혀졌다. 맨날 북한이 위험하다 그랬는데 결국 이 반란 세력이 더 위험한 놈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겠네요. 예.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4강 대사들 만나서 또 그쪽 얘기도 들어보면서 예. 또 좀 우리 지평을 넓힐 수가 있고 네. 역지사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표님 오늘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네. 네.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네.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해주십시오. 예,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만든 이 이재명 정부가 너무나 소중한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트럼프 시대의 엄청난 제2의 IMF 같은 파고를 맞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3,000명의 병사로 3만의 외적을 물리쳤듯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다 모아서 네. 굴복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싸워 나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